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다시 집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4일 4,2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경찰관이 다음날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숨지기 전날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의 한 산골짜기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환경오염도 검사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에 이번 주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도구가 배부됩니다. 학생들은 개학 직후부터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다시 집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4일 4,2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섬에 기록했던 4,024명도 뛰어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889명, 정읍 260명, 김제 203명, 남원 153명, 부안 97명 등입니다. 백신을 맞은 경찰관이 다음날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진안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지난 8일 전주시의 한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숨지기 전날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 A 경위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에 이번 주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도구가 배분돼 개학 직후부터 학생들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예비비 56억 원으로 구매한 검사 도구를 계약한 이후 학생에게 1인당 9개, 교직원에게 1인당 4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부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강당에서 각급 학교에 배분할 검사 도구를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1차분으로 보내온 선제 검사용 21만여 개 등 모두 27만 2천여 개의 검사 도구를 각 교육지원청을 거쳐 이번 주에 각 학교에 배송됩니다. 정읍의 한 산골짜기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시뻘건 물이 흘렀고 나무가 죽어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독수리떼가 날아들었다고 하는데요. 관할시청이 환경오염도 검사에 나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민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의 한 나지막한 산골짜기. 굴삭기로 땅을 파내자 검은 흙이 나오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근처에선 냇물을 받아 채수통에 담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 민원이 지속된 이 일대 두 필지에 대한 환경 오염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정읍시는 토양 오염도부터 하천수와 부숙도까지 검사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도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립이 돼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시추를 해서 그 토양 검사나 그에 대한 오염도 현황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산 아랫마을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시원한 반응입니다. 제대로 검사를 하려면은 이 성분도 떠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어야지. 이미 다 없어진 곳을 가가지고 지금 뭐 조사를 하겠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작년 8월 주민들은 해당 땅 주인이 축산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을 때 정읍시에 첫 민원을 냈습니다. 행정조치에 나선 정읍시는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당시 그 환경과 공무원들은 사진만 찍고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환경과에서 땅 주인한테 그것을 적재돼 있는 것을 외부로 반출하라, 몇 차례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땅 주인은 행정을 무시하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바다가다 까는 거죠. 다소 뒤늦게 진행한 폐기물 성분 검사 결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지정 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읍시는 세 차례에 걸쳐 수질 검사를 의뢰해 추이를 지켜본 결과 점차 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주민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좀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크게 많이 희석이 되었다가 하더라도 이 토양 검사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검사를 해서 지금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지.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진 지역에선 이례적으로 독수리떼가 날아드는가 하면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에선 시뻘건 물이 흘렀다는 게 주민과 시민단체의 증언입니다. 이들이 도축 부산물, 즉 지정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둔갑해 아무렇게나 묻힌 것 아닌가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일부 마을 사람들이 쓰던 관정인데요. 수질 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은 더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해당 토지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훗날을 기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폐기물 출처와 투기량을 밝히고 당장 옮겨줄 것을 촉구하는 상황. 그렇지만 정읍시는 토양이나 수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되풀이하면서 민관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네, 얼마 전 경북 영덕에서 산불로 산림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산림당국은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은 높지만 농촌 곳곳에는 반사 필름이 방치되거나 일부는 무단 소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수확이 끝난 과수원 구석에 농업용 필름, 일명 반사 필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농자재들은 돌돌 말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과수작물 밑에 깔아 사용하는 농업용 반사 필름. 이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과가 볕을 받아 금방 착색되기 때문에 필수 자재로 사용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에서는 폐기하지 않고 소각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과수 농가마다 처리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농업용 필름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농민들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몰래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그냥 폐기물 그거 두 가지만 해. 나머지 영농 폐기물은 알아서 치우라 이거 돈 내고 못하는 거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거의 다 소각하지. 문제는 방치된 반사 필름이 농한기 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루미늄 재질로 코팅돼 있는 데다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덕에서는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500개에 달하는 산림 약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반사 필름과 그 전선의 접촉 부분에 갑자기 이제 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선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배출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이제 은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하고 보관을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사정은 이렇지만 수확기가 끝난 뒤 반사 필름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지원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이라 농가들은 애를 태웁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 과수 중 약 21%. 이 중 경북 지역이 19,000여 헥타르로 가장 넓고 충북과 경남에서도 3,000여 헥타르가 넘는 곳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자재인 반사 필름이 농촌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정읍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전 도의원이 선거 공약집 출판 기념회를 취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정읍 시민을 직접 만나 뵙고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정책과 비전을 밝혀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제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25일 새벽 3시 50분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진술과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A씨와 친인척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쫓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공간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정읍시는 전기안전교육원 기공식을 열고 2024년 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건축면적 1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정읍시는 교육원이 완공되면 교육생 10,000여 명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치 좋은 정읍에 전기안전교육원을 착공하였습니다. 1만 명 정도 수용되는 교육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기안전교육원을 신축하겠습니다. 샘골 농협이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습니다. 샘골 농협은 정읍시 북면 한규리 일대 80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로컬푸드 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 허수정 샘골 농협 조합장은 로컬푸드 브랜드인 생소한 만남 코너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